안녕하세요. 아찌운동TV입니다. 오늘은 팔자다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 팔자다리 교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영상들을 올리면 올릴수록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큰 고민은 제가 보고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그름이 어떻게 되고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보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뭐냐면요, 팔자그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내 몸이 망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팔자걸음을 걷잖아요. 이 걸음은 어떤 모션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모션 패턴으로 인해서 또 어떤 2차적인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팔자다리는 왜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되는 거예요? 발목으로 인해서? 아니면 무릎으로 인해서? 아니면 고관절로 인해서? 어떤 것 때문에 팔자다리가 되는 거예요? 발목, 무릎, 고관절 전부 아니에요. 팔자다리를 만드는 궁극적인 건 뭐냐면요, 골반이에요. 골반이 후방경사가 되는 부분 때문에 팔자다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골반이 후방경사가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다리들이 전부 다 외전으로 돌아가는 문제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후방경사가 되는 부분으로 우리 둔근은 어떻게 되죠? 단축되고 힘을 못 쓰게 돼요. 즉 짧아진다는 거겠죠. 얘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햄스트링건이라는 근육이 그 일을 보상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전으로 밀려버리면요, 햄스트링건도 단축이 돼요. 햄스트링건이 짧아져요. 햄스트링건이 짧아지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둔근이 짧아지고 햄스트링건이 짧아지면 무릎을 지금처럼 앞으로 밀게 돼요. 무릎을 앞으로 굽혀지게끔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릎을 앞으로 굽혀지게 만들고 발의 중심을 바깥쪽으로 중심이 실리도록, 하중이 실리도록 자세가 잡혀요. 이까지가 팔자다리가 가지는 패턴이거든요. 1차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1차적인 패턴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먼저 보자고요. 우리 척추에서부터 신경이 내려와서, 자골신경이 내려와서 엉덩이 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엉덩이 근육이 단축돼 있어요. 단축된 엉덩이 근육이 신경을 꽉 압박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자골신경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엉덩이 단축으로 인해서 자골신경통이 생겨요. 오케이. 자, 무릎이라는 놈은 앞에 있는 허벅지 근육과 뒤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힘이 서로 밸런스가 맞을 때 무릎은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 했죠? 햄스트링건이 짧아지면서 앞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지겠죠. 힘의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릎에 대한 안정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로 무릎에 대한 통증이 만들어지겠죠. 자, 세 번째예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거는 둔근과 허벅지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때 엉덩이를 아빠라고 보고, 허벅지를, 햄스트링건을 엄마라 보고, 종아리를 아들이라 봐보자고요. 아빠 일 안 해요. 엄마 일 안 해요. 짧아져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얘도 짧아져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일을 다 해야 되죠? 종아리가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팔자그름인 사람들은 종아리가 생각보다 엄청 땅땅해요. 왜냐하면 둘 다 노니까 아들이 혼자서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가 과하게 사용되겠죠. 과하게 사용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엉덩이를 타고 내려와서 종아리로 내려가는 자골신경을, 종아리가 땅땅해지면서 다시 한번 자골신경을 꽉 눌러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안 눌려도 종아리에서 자골신경을 누를 수 있는 확률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골신경통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팔자다리는 정말 높아져요. 또 한 개 더 문제점은, 종아리가 땅땅함으로 인해서 뭐가 안 되겠어요? 펌핑이 안 되는 거예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얘기하죠. 심장에서 펌핑을 해서 혈액이 밑으로 발까지 내려갔으면 그 내려간 혈액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종아리가 충분한 펌핑 작업을 해줘야 돼요.
종아리와 정확하게는 발까지예요. 발의 아치도 그 역할을 하거든요. 발의 아치와 종아리가 펌핑 작업을 해줘서 피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해요. 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거예요. 종아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그럼 펌핑이 더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팔자다리는 외쪽으로 중심이 실린다 그랬죠. 우리가 종아리를 볼 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힘을 쓰는 종아리 근육과 그리고 조절이나 밸런스를 잡는 종아리 근육으로 나누셔야 돼요. 이거를 보통 속에 있는 심부 근육과 밖에 있는 겉근육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밖에 있는 근육들은 힘을 쓰는데 용이한 근육들. 근데 심부 근육들은 아까 얘기했던 조절이나 밸런스를 잡는 데 용이한 근육들이거든요. 그런데 힘을 쓰는 근육들이 힘을 쓰려면요, 엄지발가락에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엄지발가락이 눌러주는 힘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팔자다리는 아쉽게도 엄지발가락보다는 새끼발가락 쪽에 하중이 더 많이 간다 그랬죠. 그 부분은 이래서 힘을 쓰는 종아리 근육이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조절을 하거나 밸런스를 잡는 근육들이 대신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분명히 아들이야. 엄마 아빠가 일을 다 안 해서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남자가 하는 직업을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여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1차적인 부분인데도 이만큼 깨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피도 제대로 펌핑을 못 시켜주겠죠.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까지가 1차적인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골신경으로 인해서 통증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무릎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피도 원활하게 순환이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차적인 부분의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냥 다 팔자다리가 되면 괜찮아요. 그까지는 우리가 또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팔자다리나 안짱다리가 됨으로 인해서 내 골반이 전방경사를 강하게 하거나 또는 후방경사를 강하게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내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은 2차적인 변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관절이 불안정, 그러니까 몸의 중심이 불안정해지니까 그 불안정해진 것들을 다른 근육들, 다른 관절들이 보상적인 패턴으로 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X자 다리나 O다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평발이나 무지외반, 그리고 요족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져요. 그러면 팔자다리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점까지 생각해보면 2차적인 문제점에서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을 생각해보면요, 팔자다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치지 않고서는 내 몸이 건강해지기란 조금 힘들겠죠. 젊을 때 또는 지금 워낙 괜찮은데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가 50, 60, 70대 했을 때 괜찮을까요? 그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바른 자세를 가져간다면 100세까지 정말 튼튼한 관절로, 튼튼한 몸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것들은 바르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밑으로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에요. 위로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골반이 앞으로 밀리면 단전에 힘이 빠져요. 단전에 힘이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단전에 힘이 빠진다는 말은 호흡이 불균형해진다는 거예요. 호흡이 원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흡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횡격막에 대한 역할 중에 한 개가요, 호흡을 할 때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호흡 역할을 도와주는 횡격막이라는 역할 중에요, 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압으로 인해서 종아리 밑에 있는 피를 끌어당기는 역할이에요. 빨대 같은 역할이에요. 이 압으로 쭉 끌어당길 때 빨대처럼 쭉 피를 위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호흡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만들어져요. 자, 호흡이 안 되고 피를 끌어당길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다리에 대한 부종, 그리고 다리 저림, 무기력함, 이런 부분들도 동반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또는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지, 내가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픈 이유, 내가 지금 체력이 안 따라주는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들, 그게 과연 정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병원은 최후의 보류예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바른 자세를 갖는 거예요. 바른 자세만 된다 그러면 아까 생겼던 모든 문제점들 해결돼요. 그러니까 꼭 바른 자세에 신경을 쓰시고요. 저도 최대한 바른 자세를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거를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담아 볼게요. 한번 우리 조금 더 바른 자세로 활기차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